7분 먼저 행사장에 도착한 군사 분계선을 도보로 넘어 7년 만에 다시 만난 남과 북의 정상. 12시 2분 남과 북의 정상은 손을 맞잡습니다. 만찬에선 대장금 요리가 가장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간 유명 호텔 요리사 20명이 직접 만든 겁니다. 드라마 대장금은 북한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 이 만찬 음식들은 자연스럽게 노무현, 김정일 두 정상 간에도 화제거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북측 인사를 초청한 답례 만찬에서 남측은 각 지역에서 나는 토산물로 궁중 요리와 서민 요리를 아우르는 팔도 대장금 요리를 제공했다. 팔도의 요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횡성과 평창의 한우 안심을 배즙에 재워 굽고 흑미와 수삼 소스를 곁들인 너비아니 구이와 자연 송이가 나와 북측 인사의 입맛을 돋구었다. 궁중 요리로 제공된 돼지고기 맥적과 한우 너비아니 구이는 현재 불고기의 원조로 이야기되는 음식이다. 이 음식은 전통적인 조리법을 기초로 현대적인 맛과 모양을 가미해 새롭게 태어났다. 너비아니 구이는 이제 예전에 그 고기를 이제 좀 너붓너붓하게 썰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너비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전에 너비아니 구이보다는 지금 요즘에 맞는 그런 현대적인 너비아니 구이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소스라든가 또 아니면 그 곁들임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좀 개발을 하면서 잘게 썬 고기에 양념을 해서 황동색 불판에 구워 먹는 양념구이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불고기의 이미지다. 하지만 불고기는 숯불 옆에서 직접 구워가며 먹는 짐승의 고기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 서울의 마포에서 시작된 주물럭은 등심을 듬성듬성 썰어서 간단하게 참기름에 버무려서 구워 먹은 불고기. 언양에서는 잘게 썬 고기를 양념에 버무려서 빈대떡처럼 석쇠에 구워내는 불고기로 유명하다. 갈비살을 얇게 펴서 다진 고기를 양념에 재워서 구워 먹는 갈비는 경기도의 수원과 이동, 부산의 해운대 등에서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다. 언양과 봉계에서는 아무런 양념을 하지 않는 생고기에 왕소금을 뿌려 숯불에 구워 먹는다. 너비아니로 시작해서 시대를 넘어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불고기는 이제 남녀노소가 즐겨 먹는 우리의 대표적인 음식이 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물럭, 갈비, 소금구이 등 독자적인 요리 방법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들이 밀집해서 불고기 거리를 이루기도 한다. 불고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 번쯤은 맛봐야 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다. 조선시대 야외에서 불고기 향연을 벌이고 있는 권세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다. 탄것만을 쓴 남자의 오른손에는 소주가 담긴 술병도 있다. 화덕에는 고깃덩이가 빨갛게 익고 있다. 화로 주변에 앉은 양반들은 여인들과 함께 유쾌하게 구운 고기를 먹고 있다.
이른바 권세가들의 야연 장면이다. 조선시대 때도 설야멱이라 그래서 눈 오는 밤에 고기를 구워서 가장 맛있는 형태의 고기를 먹을 줄 아는 그런 요리 민족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절대적으로 소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즐기는 요리는 아니었던 거죠. 불고기라는 단어는 1935년 신문 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고기를 구워 먹는 과정에서 나는 연기가 소나무를 병들게 해서 야외에서 불고기 영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제 불고기라는 대중화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소. 하지만 과거에는 농경사회의 주요한 노동력의 원천이었다. 한 작가는 소에 관한 아슬아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정감 있게 표현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먹을거리가 된 불고기를 언양과 봉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양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2일과 7일이면 언양장이 열렸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언양장은 옛날부터 밀양, 청도, 울산, 동래, 양산 등의 상인들이 찾아들었던 큰 장이었다. 고헌산 고사리, 간월산 곤달비, 신불산 도라지와 더덕 등 각종 산나물을 팔고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넘쳐난다. 언양장이 서는 날이면 소시장도 열린다. 언양의 소시장에는 암소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른 아침, 좋은 소를 확보하려는 눈길들을 놓치지 않고 거래를 성립시키려는 거간꾼의 움직임도 부산해진다. 역시 거기에도 이 거간들을 중간에 두고 소를 몰고 나온 사람과 소를 사는 사람 사이에 구전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어떤 그 상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그 소시장 그 풍습을 옛날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산 사람과 판 사람, 그 다음에 이 거간하고 같이 그 이웃 그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국밥을 하면서 막걸리를 한잔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언양은 영남 알프스라 불리우는 가지산 등 유명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1960년대) 말 언양에는 자수정 경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변변한 식당이 없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정육점을 겸한 식당을 열었던 것이다. 처음에 조그만하게 식육점과 뭐 조금 탁자 한 3개인가 이래 해가지고 연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유동인구는 많았는데 특별한 식당이 없다 보니까 손님도 많았고 특히 이제 고기를 정말 그 언양 그 암소 불고기 살이 담뿍 찌고 건강한 이런 소를 도살 작업을 해서 손님들한테 식육을 해가 그냥 달아서 이제 팔면 이제 그 양념 해가 값 좀 주고 이런 식으로부터 했는데
장사 정말 잘 됐습니다. 처음에 언양 불고기는 지금과는 달리 암소 고기를 부위에 관계없이 잘게 썰어서 설탕, 간장 등 간단한 양념을 해서 즉석에서 무친 것을 연탄불에 구워 먹는 것이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사람들은 이 불고기 대중 음식점에 몰렸다. 자수정 광산 경기로 당시 언양 읍내는 돈이 넘쳐났다.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시절이었다. 불고기집들도 늘어났고 식당들은 손님들로 넘쳐났다. 번호표를 주고 다방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손님을 맞았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도 언양 불고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교통이 편해지면서 언양의 불고기집 경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언양이 자수정 경기로 술렁이고 있었지만 언양읍 두동면 봉계리는 한적하고 한가로운 농촌 마을이었다. 그 당시에는 뭐 본게 식당도 없었고 술집이 좀 있었고 술집도 없고 이제 뭐 카드하고 주차장 앞에 거기서 이제 나무 새집에 얻어가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소고기 같은 거는 참 시골에서 먹기 힘들었고 이제 주로 돼지고기 위주인데. 봉계의 하천에서 구해지던 혹돌이 알려지면서 봉계의 인근 도시는 물론 전국의 수석 애호가들이 봉계를 찾았다. 농촌 마을에서 유일한 식당으로 사람들은 몰려들었다. 90년대 초반 울산에서 언양을 관통해 경주로 가는 35번 국도가 확포장되면서 봉계에도 고기를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자 봉계에도 시외버스 터미널을 중심으로 불고기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언양 불고기는 80년대 초반 부산으로 진출했다.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조집에서 했습니다. 조금만 했지요. 그때 반 하고 그 후로 이제 저 뒤쪽으로 가서 했고 저 밑에 저 집하고 이 집 전부 다 언양불고기였습니다. 이게 이 동네가 전체가 다 언양불고기였어요. 예. 그렇게 해서 13집 정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 뒤에도 전부 다 언양불고기. 그 손님들 많았습니다. 예. 많았습니다. 하여간 뭐 바다로 해서 뭐 걸어오는 사람들이 그저 우리 집에 왔으니까 그 정도로 손이 많았어요. 가지산, 신불산 등 언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반구대 암각화, 성남사 등 역사 유적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금도 주말이면 산으로 절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도로를 메운다. 이들은 어김없이 언양 봉계의 불고기집을 찾는다. 맛의 명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언양 봉계 불고기 맛의 비밀은
신선한 최고 등급의 암소 한우만을 사용한다는 데 있다. 그 반찬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기술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품질, 그 소의 질 그것만 따진 거지. 그 뭐 다른 부수적인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주 원시적으로 소금, 왕소금이죠. 그게 뿌리가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도 굉장히 맛있었죠. 연탄불에 직석 양념한 고기를 구워 먹던 언양 불고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양념한 불고기를 석쇠에서 빈대떡처럼 참숯불로 직접 구워 미나리와 함께 먹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손님들의 맛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면서 등심, 갈비살, 낙엽살, 제비추리 등 부위별로 소금구이 형태로도 제공되기 시작했다. 본계에서는 모둠 형태의 소금구이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도축장이 저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하고 옛날엔 저쪽 강변에 있었는데 거기서 한 마리 잡으면 전부 다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거기 맛있는 고기가 나타난다고요. 먹다 보니까 아주 이 갈비살이 참 맛있더라. 그러니까 갈비살을 선호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건 아니더라. 나는 구수한 등심이 좋더라. 이러면 또 등심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또 안금 나는 안금이가 좋더라. 담백하고 뭐 낙엽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부위가 생기. 자, 건강을 위하여. 언양과 본계의 불고기집에는 지금도 과거처럼 손님과 주인의 거리가 없다. 모두 한 식구처럼 허물이 없다. 고기가 왔으면 시켜놨으면 된장 그래서 올려주겠죠. 고기 오면. 고기 온다면 고기 오면. 이거 뭔데요? 그거 줬어요. 그래. 단골 손님들에게 종종 메뉴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등골과 같은 희귀한 부위를 서비스로 제공하기도 한다. 성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면 5분에. 고기 고추기 싫은데 내가 내 고기 내가. 언니야 그거 좀 올려줘. 언양과 본계의 불고기집에는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고향과 같은 정겨움이 있다. 맨날. 이렇듯 언양 본계는 맛과 함께 훈훈한 인정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일본에서 제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오사카의 이쿠노구. 한국 식품 가게와 한국 식당이 몰려있는 츠루아시역 부근은 일본에서 한국의 음식 문화를 전파하는 전진 기지다. 역 부근에는 일본말로 야키니쿠, 즉 고기를 굽는다는 뜻의 불고기집들이 몰려있다. 이곳에선 우리의 지명이나 한글 간판을 보는 것도 낯설지 않다. 이제 일본에서 야키니쿠라는 단어는 김치와 함께 제1의 음식 문화를 상징하는 키워드다. 야키니쿠 집에서는 갈비, 대창 등 소의 부위를 표현하는 우리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야키니쿠에는 가슴 아픈 제1의 역사가 숨어 있다. 식민지 조선에 대한 억압의 역사와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다. 츠루아시역의 플랫폼에는 이런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광고판을 장식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물자가 귀하던 시절의 일본. 제일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버리던 소의 내장을 양념해서 구워 먹었다. 일본에서 곱창을 뜻하는 호르몬이란 단어는 원래 버리는 것이란 뜻이었다. 고된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곱창구이와 막걸리로 달랬다. 지금도 제1동포들의 모임에는 불고기 파티가 자연스럽다. 3, 4세로 이어지는 세대의 변화를 넘어서 야키니쿠의 문화는 어린 세대들에게도 익숙하다.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미뤄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노라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모두 한 가족이 된다. 제1동포들에게 불고기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어가는 매개체다. 오사카에는 특별한 식당이 있다. 이곳엔 한국인 주방장과 일본인 주방장이 함께 요리를 만든다. 불고기를 포함한 한국의 정통 요리를 편안하게 맛볼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창작 요리가 아닌 전통 일본 요리만을 고집한다. 한식은 한복을 입은 종업원이, 일식은 기모노를 입은 종업원이 서빙을 한다. 이 식당에는 메뉴에는 없는 특별한 음식이 있다. 사장이 직접 고안한 요리. 한국 요리인 불고기와 일본 요리인 스키야키를 혼합한 요리다. 제1교포 3세인 사장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익숙했다. 하지만 그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것은 일본의 음식 문화. 자신 안에 존재하는 두 나라의 음식 문화를 음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일본의 보통 야키니쿠가 양념장에 찍어 먹는 것과는 달리 소금을 쳐서 먹는 것을 권한다. 고기의 맛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에서 스키야키는 메이지 시대인 1800년대 후반에 시작된 요리다. ないですないです日本オリジナルですはい。それは日本のじゃあちょっとお野菜が煮えるまでお皿変えますね。はい。あら。建物自体はね15年前からあるんですけど 일본은 메이지 시대 이전까지 고기를 먹는 식문화가 없었다. 불교의 계율 때문이었다. 스키야키는 일본에서 고기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음식이었다. 普通であれば日本であれば韓国焼肉を食べたかったら韓国料理屋さんに行って、すき焼きっていうのはまた日本の料理とかお家で作っ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ものを同時に食べられるっていうのは本当私たちにとっては最高の贅沢だなと思います。日韓融合って言いますけど、ここまで日韓が融合したお店は日本ではないと思います。それぐらい自信を持って日本の良さと韓国の良さだけを組み上げたお店を作らせていただいて。 일본 중부 지역의 거점 도시 나고야.
새로운 감각으로 디자인한 야키니쿠 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で左側から失礼いたします。これ特選のロースを忘れてください。すごいね。すごいですね。ちょっと買ってください。나고야 북은 기후현에서 생산한 히다규란 일본산 소고기만을 사용하는 야키니쿠 전문점이다. 재즈 음악이 흐르고 감성적인 인테리어로 여성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今日はなんか女の子2人で来てますけど、なんか店の雰囲気としてはなんかカップルできたらなんかすごい雰囲気のいいお店なんで、なんかおすすめです。表情であったり美味しかったよっていう言葉がやっぱりその顔を見て初めて感動できますね。それがやっぱり一番だと思います。はい。 이 식당에서는 그날 반입한 고기는 그날 모두 판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손님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고기를 제공하려는 세심한 배려다. やっぱりこう焼肉屋さんですからお肉が美味しいのは当たり前なんですよね。やっぱり帰る時に美味しかったまた来るよこう言ってもらえるのが私たちの一番の喜びなんですよ。どうやってたんですよね。見分けがつかないということでつけた。でまああるんで使おうかっていう。確か主任会議で目印で糸島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になったんで。 나고야에서 5개의 점포를 가진 이 식당은 매일 낮 12시 점장 회의를 한다. 전날의 매출 보고는 물론이고 각 점포에서 있었던 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눈다. 점장 회의의 내용은 오후 5시 개점 전에 점장을 통해 각 사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달된다. 한 달에 한 번은 전 직원들이 모여 주제를 정하고 각자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소속감과 팀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アルバイトさんもみんな家族なんですよ。みんなパートナーなんですよ。みんなが同じ価値観じゃないと意味がないんですよ。焼肉の文化っていうのはもうイコールもう在日の文化なんですよ。やはり私たちの先祖が一世がこう韓国から来てでこちらでこう仕事がなくてでこう働く時にそれこそ本当に内臓肉それをですねこうヤンニョンで甘辛くムンチして食べたのが始まりですよね。そうしてこうだんだんそれがこう認知されていってで一世二世の方たちが焼肉を大きくしたんですけど大きくしたんですけどもどうしてもそこにあぐらをかいてしまってでも私たちが目指す焼肉っていうのは日本でも認められる日本人の人に認めてもらえる焼肉屋さんであるべきだと思ってますから一世二世の方たちが頑張ってやってきた焼肉屋さんを私たちが在日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堂々と言って日本で認めてもらえるよう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고객의 미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일본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야키니쿠를 일본의 음식 문화로 새롭게 창조한 식당이 있다. 当店では、お肉をヒレスで頼めるんですよ。ちょっとおすすめお寿司屋さん感覚で、お肉をヒレスで注文できる。2名様ですと1人前だとちょっと多いんで、いろんなお肉をざっと食べれるように、2枚からご注文できますので、よろしかったらご注文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失礼します。
エビを2切れ。エビを2切れ。はい。で、イカをハーフでください。イカをハーフで。はい。失礼します。お待たせし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こちらの方が和牛ハラミの、こちら上ロース、名物上ロースのこちらが上カルビ塩肉。はい、ありがとう. 환기 시설 등은 사장이 디자인해 특별 주문한 것이다.美味しいですね。日本にはお寿司という文化があるんで、そのカウンターを作ろうと思ったんですよ。で、カウンターを作った時に、そのお寿司屋さんのようにこのお肉が2切れずつ全部食べれるように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どうしても焼肉屋さんに行くと1人前ずつたくさんの量が出てきてしまうんで、いろんなお肉の種類を食べたいんですけど食べれない、そういう声がすごく多かったんで、じゃあ思い切って2切れずつでやろうということでメニューも作ってやったんですよ。今のところお客さんには大好評ですけどね。はい。냉장으로 보관되는 신선한 소고기의 각 부위는 한 부위 한 부위 일본 스시집의 생선처럼 정성스레 살피면서 섬세하게 관리한다. 소고기만이 아니라 신선한 해산물과 나고야 특산인 닭고기도 취급한다. 고기가 냉장고에서 마르지 않도록 종이 타월 등을 덮어 보관한다. 양념에 버무려내는 고기도 주문을 받은 뒤에 그때그때 만들어 접시에 담는다. お願いします。失礼します。特選カルビの塩お持ちしました。はい、失礼します。ここはこうやってお皿で注文するんじゃなくて、一つだけでもミノだとかてっちゃんだとか食べたいのを一つだけでも出してくれるんで、すごい嬉しいです。店の雰囲気もいいんですけど、その在日特有伝統的な味がして本当美味しいです。 새로운 메뉴의 개발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손님들이 선호하는 메뉴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손님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一生懸命やってるところはお店は必ずこんな事務所ばっかりですよ。綺麗になってる事務所なんていうのは何の研究もされてないし何も美味しいもの生まれないと思います。みんなで研究して色紙のようにみんなでやっぱり夢を形にするということを念頭に頑張ってますね。 일본이지만 한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인테리어는 연인들의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初めに来たんですか？こっち？初めてです。どうしよう？あと雰囲気とかその店を。美味しいお店で有名なので、今日私の誕生日祝いを兼ねて特別な夜になるかなと思って。すごく美味しいんで毎日誕生日で毎日来たいことです。
全員からのプレゼントなんで、受け取ってください。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일본 야키니쿠의 도전처럼 한국의 언양 봉기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의 암소 한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다. 뿔 플러스 급수 플러스. 도축된 소에서 뼈를 분리해내는 발골 작업도 분주하다. 언양과 봉계에서는 암소만을 취급한다. 금요일이 되면 더욱 분주해진다. 주말에 손님이 몰리기 때문이다. 언양과 봉계에서 판매되는 암소고기의 대부분은 이곳에서 도축된다. 고기와 기름의 비율, 고기의 색깔 등을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예, 좋은 소가 너무 많습니다. 울산의 한우 도축 두수 가운데 암소의 비율은 81%. 이 가운데 1등급의 비율은 75%로 전국에서 제일 높다. 울주군의 축산 농가는 계획 교배와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통해서 소의 품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잡기 전에 이제 단청 촬영기로 가지고 이 소가 1등급이냐 2등 판정을 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소만 골라갈 수 있는 요인입니다. 언양 봉계의 한우는 고기 맛이 약간 쫄깃하면서도 육질이 매우 부드럽고 담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손님들의 맛에 대한 요구는 물론 공간에 대한 요구들이 높아지면서 언양과 봉계에서도 새로운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독자적으로 옥을 사용한 냉장고를 디자인하거나 음식 용기를 개발하기도 한다. 불고기 통인데요. 이 그릇도 옥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여기 위에 황토볼을 하나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고기를 굽는데요. 여기다가 황토볼로 이렇게 화덕을 만들었는데 옆에다가 황토볼 다 넣고 고기를 굽고 있습니다. 최고의 암소 고기만을 제공하면 그만이던 과거와는 달리 함께 내는 반찬들도 맛깔스럽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님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앞서기 위한 것이다. 언양 봉계는 2006년 9월 한우 불고기 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울주군은 한우 특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한우 번식 기반 조성 사업, 종축 개량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언양과 봉계의 한우 불고기를 전국화, 세계화하려는 야심찬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기념 행사 이거는 연계해가 한 거고. 특구 지역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고급육을 공급토록 행정 지도하고 있고 업소 내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개선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에 대한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양과 봉계를 번갈아가며 1999년부터 열리고 있는 한우 불고기 축제. 올해 10월 3일간 열린 축제에는 전국에서 13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최고의 암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양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양심을 속이지 않고 좋은 재료를 잘 써서 그 위생적으로 간을 잘 맞춰서 손님들한테 대접을 하는 거지.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먹을거리는 인간의 건강과 삶을 지탱해온 원천이다.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먹을거리도 변화해왔다. 우리의 먹을거리, 그 가운데서도 불고기는 이제 한국인의 고기 문화를 상징하는 말이 됐다. 고기를 가장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줄 알았던 요리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양념해서 구운 고기를 불고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어떤 숯에 굽는지, 어떤 온도에서 굽는지, 어떤 환경에서 먹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맛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던 민족이라는 거죠. 숯불에 창호지를 깔고 굽기도 했고 질긴 경우에는 찬물에 담궜다가를 반복하면서 고기를 연하게 해서 즐겼고 또 노인들한테 고기를 줄 때는 다져서 섭산적이라는 걸 만들어서 줬던 그러니까 고기 요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즐긴 그런 그 문화민족이라는 거죠. 불고기라는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조리 과정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스런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불고기에는 언제나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정성스레 음식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손맛이 담겨 있다. 한국인은 불고기를 먹으면서 따스한 가족의 정을 나눈다. 외국인들도 불고기를 먹으며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느낀다. 정감 어린 대화가 오가고 넉넉한 인정을 나눈다. 불고기는 인정을 나누는 한국의 맛이다.